예, 뉴스탑10이 뽑은 7위입니다. 금강산을 요새화하는 북한,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뒷배를 믿고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한 달여 남은 지금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만한 북한의 움직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이요, 이렇게 금강산 관광지구 인근 항구인 장전항을 군사기지화한 것으로 의심되는 증거가 포착이 됐습니다. 먼저 과거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조선 군포 오전 그리기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노력 지휘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 조도거기 사기를 조직하시고 집속 지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 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글쎄, 정말 말처럼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건 아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신 대표님, 먼저 이 장전한 얘기를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이게 최근에 그 전부터 있는 게 아니라 올해 초부터 이 장전항 해군 기지화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구글 어스 사진을 지금 우리가 띄워보고 있는데 2010년 사진과 2018년 사진 8년의 시차를 이제 본 사진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오른쪽 중단부와 하단부에 보면 2010년에는 없던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함정 수리를 위한 육상시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거주하는 막사, 또 행정반, 이런 게 있는 건물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2018년 사진을 보면 군함들이 지금 세로로 지금 뭐 5척이나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군함들이 저렇게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저 군함이 단지 그냥 항구기 때문에 언제든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군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급할 수 있는 탄약, 그리고 정비시설, 이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어야만이 주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전하는 의사 조치 이후에 금강산 관광이 폐쇄된 이후에 이제 완전히 군항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 NLL과 또 우리 남측 지역과 너무나 가까운 지역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지도상으로도 그게 드러나요. 이제 금강산 관광시설의 핵심 항구였던 장전항이 네. 금강산과도 3km밖에 차이 안 나고 북한 고속 바로 내려가면 우리 쪽이잖아요. 제가 이제 구글 지도를 찍어보니까 저 장전항이 이제 안으로 쑥 들어가 있으니까 예. 저기서도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와서 다시 남쪽으로 꺾어서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NLL까지 꺾는 거 다 포함해서 NLL까지 거리가 25km. 그리고 NLL 지나서 우리 남측에 이제 가장 큰 항구인, 그다음 큰 항구인 우리 남측 고성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고성항. 거기까지가 40k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간인들이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그 항구에서 불과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우리 해군 함정들이 작전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불과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 대표님, 하나 더요. 네. 여기 제목 그대로예요. 장전항에 지금 정박해 있는 함정들이 네. 방향이 심상치 않다. 왜 그런 겁니까? 자, 지금 방향이 저 앵커가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보면 방향이 지금 그 배들이 세로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예, 세로로 세워져 있고 그리고 뾰족한 부분이 바다 쪽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디 저 부두 같은 데 가보면 어선들이 뾰족한 부분, 즉 함수가 어선들은 부두 쪽으로 와 있어요. 왜? 배가 쑥 들어와가지고 배를 갖다 댔으니까 저렇게 돼 있죠. 근데 예. 여기는 거꾸로 들어와서 지금 나가기 쉽게, 나가기 수월하게 지금 세워놨거든요. 그렇네요. 그 말은 군함들이 긴급 출항을 하고 싶을 때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전항은 NLL과 가장 가깝다 보니까 긴급 출항. 그러면 저 장전항에 세워져 있는 저 배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북한 해군이 가지고 있는 배들 중에서 사리원급 초계함이라고 있습니다. 사리원급이요? 예. 그 사리원급 초계함의 최대 속도가 한 25, 6노트가 되는데 그러면 저 최대 속도로 밟았을 때 NLL까지 불과 40분이면 내려올 수 있는 거리에 한 600톤급짜리 초계함을 지금 무려 5척이나 지금 그 주기를 시켜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NLL 지역에 대한 어떤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고 문제는 저것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건 뭐 9.19 군사합의가 뭡니까?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관계 해소하자 아닙니까? 신뢰를 형성하자 아닙니까? 거의 깨겠다는 움직임이네요. 그러면. 깨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동해 말고도 금강산 쪽 말고도 서해에서도 연평도 포격 9주기에 이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발사한 것에 이어서 NLL 지역 요새화 작업이 마무리됐다는 분석, 서해 쪽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신 대표님, 지금 뭐 지도상에 요새가 너무 많아서 뭐 발도 창린도
아리도,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박도까지 있는데 네. 이렇게 요새화가 된다는 건 언제든 우리 쪽으로 타격이 가능할 준비를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 갈도 같은 경우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요새화를 했고요. 김정은이 저기 이제 직접 방문한 적도 있었는데, 저렇게 사실은 뭐 서해가 섬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섬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기에는 무인도들까지도 다 저렇게 요새화를 시켜놓고 언제든지 타격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다 해놨고요. 그것이 이제 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 즉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거기에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황해도 연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저기는 우리 교동도는 우리 민간인들이 제법 살고 있습니다. 강화도 여기죠. 바로 그렇죠. 그쪽에 강화위죠. 있죠. 예. 거기에는 우리 해병부대도 있고요. 민간인들이 제법 살고 있는데 그 바로 교동도 건너편에 3km밖에 안 돼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초소들이 대거 지금 집중적으로 생겼는데 그것도 역시 이 자료를 공개한 자유한국당 그 백승주 의원실에 따르면 이게 지금 남북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 이후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다. 군 당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염전 노동자들이 탈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게 언제든지 공격용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요새화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동해 금강산 그 항구 말고 장전항구 말고 네. 서해도 섬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내륙 지방 황해도 연백까지도 뭔가 하나씩 군사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국방부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한강 하구 공동개발 아닙니까? 그래서 한강 하구의 해저 지형도를 해가지고 지금 북한에게 해저 지형도를 넘겨주고 그것이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우려하는 바입니다만은 북한군 특수부대들이 수중으로 이 한강으로 침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어쨌든 그런 지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북한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한강 하구를 공동으로 평화적으로 쓰자라고 해서 9.19 군사합의를 했는데 저희 연백 부분이 바로 한강 하구예요. 그런데 평화적으로 쓰자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저기다 군사 초소를 만들었습니다. 요새화를 했어요. 자기들은 탈북자를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저 부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어민들 또는 우리 어떤 관공서 행정선들을 향해서 사격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는 우리만 지키려고 노력했던 합의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정경도 국방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지금은 인내를 할 때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발사 당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은 확인했습니까? 그 전에 어땠습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9.19 군사합의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국방부에서는 대비태세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또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실하게 유지하면서 최대한 지원하고 하여튼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하고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신 대표님,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가 인내하는 거라면 인내할 땐 인내하더라도 얼마 전에 창린도에서 해안포 쏠 때 김정은 위원장 동선도 파악 못해서 지금 큰 문제였으면 참을 땐 참더라도 경계 감시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이? 이게 이제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군 정보 자산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창린도라고 하는 이 NLL과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포대가 있는 저런 요새 아닙니까? 저 요새에 김정은이가 온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그런 예행 연습들 저런 것들이 했겠습니까? 사전에 보안 경호실에서 내려와가지고 엄청나게 검열을 했을 것이고 아마도 저 창린도 포대는 저 김정은이 오는 것을 한 보름 전부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했을 거예요. 사전에 계속 검열이 왔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그 대한민국 군 정보 자산이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저 지역에 우리 해군 정보함 그리고 정보 자산들이 다 나가 있어요. 과연 뭘 보고 있었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국방부 장관의 말을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렇게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도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놔서 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북한을 방문했던 시진핑 주석의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本台消息，6月20号，中共中央总书记、国家主席习近平乘专机离开北京，应朝鲜劳动党委员长、国务委员会委员长金正恩的邀请，对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进行国事访问。 North Korea will never be able to realize its full economic potential or enjoy true economic security and stability
if it clings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will not accept that. 안채 소장님, 중국이 만약에 북핵 폐기가 아닌 관리,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인정해버린다고 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겠어요. 그렇죠. 결국 북한이 말한 연말을 시한으로 두고 말하는 뉴웨이,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결국 중국으로부터 핵 보유를 인정받고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과는 단절하는 이게 아마 새로운 길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중국은 64년도, 1964년도 핵실험에 성공했고 67년도에 수소폭탄까지 다 만든 나라입니다. 예. 그동안 50년이 넘게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였습니다. 근데 북한이 결국 미국과 협상하면서 미국적으로 기우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든 끌어당겨서 자기 품 안에 놓고 이제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니까 이제 지적하신 대로 결국 핵 인정하고 우리와 함께 가자 이렇게 되는 미국 품에서 떼어내서 자기 품에만 놓으면 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결국 빅딜은 미국과보다는 중국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태양호전 공사도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확실한 뒷배다라고 분석했었습니다. 한동안은 버틸 수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중국이라는 버팀목이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항상 들여다보다가 진짜 이건 힘든 법이 왔다 할 때는 산소통을 가져다가 이제 붙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김정은한테 제일 필요한 건 지금 돈입니다. 만일 하나 미국이 계속 핵 의혹 문제를 제기하면서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북한은 미국한테 그러면 우리도 죽을 수는 없다. 네. 그리고 우리도 배째는 밖에 없는데 방도는 뭐냐. 핵 기술을 사겠다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이란입니다. 우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살 방도를 모색할 수 있다. 이 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 안채 소장님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중국이라는 뒤를 봐주는 굵직한 나라가 있다면 돈만 생각하고 이란 식으로 가겠 이란한테 핵무기 팔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정은이 미국과 협상하는 것도 결국 체제 안정. 그 체제 안정은 뭐 국제법적으로도 안정이지만 돈만 있으면 된다. 중국이 결국 식량과 원유만 공급해주면 자기는 미국의 제재도 이겨낼 수 있다. 이게 김정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단지 한반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핵을 보유하는 이런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진다면 그 위험성은 엄청나게 증대될 텐데 북한은 결국 체제 생존을 위해서 중국의 품에 들어가면서 그 모든 평화적 조치들을 저버리겠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 인근 항구가 요새화 된다는 얘기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든든한 뒷바 얘기까지 외교안보 소식 정리를 해봤습니다.